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논쟁에서 이기고는 싶은데 솔직히 내가 100% 맞다는 확신은 없을 때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재판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쓰는 기술인데요. 이게 진심이 아니라 상황 통제력으로 이기는 전략이거든요. 제가 이 비법들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했으니까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퍼슨 피셔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온다. 당신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매 순간은 내 삶에 들여놓지 못한 것들에 대한 청구서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 올려달라고 말 못했던 그 순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그냥 넘어갔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게 결국엔 우리 삶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청구서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소통을 제대로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진짜 뼈 때리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침묵의 비싼 대가. 보통 우리는 소통을 그냥 잘하면 좋은 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 소통은 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라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커리어, 관계, 자존감에 아주 구체적인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는 모든 대화에는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딱 붙어있는 셈이에요. 놓쳐버린 승진 기회라는 가격, 삐걱거리는 관계라는 가격,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죠. 서서히 깎여나가는 내 자존감이라는 가격. 이렇게 말하지 못한 말들이 마치 안 내고 쌓아둔 영수증처럼 책상 서랍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자가 엄청나게 붙어서 거대한 손실이라는 청구서로 짠! 하고 날아오는 거죠. 여기 보이는 숫자 1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관계라는 게요, 무슨 큰 사건 한 방으로 쾅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 100번의 사소한 외면 때문에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면서 대화로 풀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작은 순간들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그런 순간들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비싼 대가를 더는 치르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섹션, 바로 재판 변호사의 전략집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대화에서든 주도권을 꽉 잡게 해줄 아주 강력한 사고방식의 전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사고방식의 전환. 이거 진짜 중요해요. 바로 옳다는 건 과대평가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보통 논쟁할 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근데요, 진짜 목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모든 걸 다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와, 정말 엄청난 자유를 느끼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말이 그 개념을 아주 잘 보여줘요. 당신이 하늘이 보라색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나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상상해보세요. 누가 옆에서 야, 하늘은 보라색이라 하고 막 우겨요. 그때 아, 그러세요? 하고 그냥 내 평온을 지킬 수 있는 힘. 모든 걸 다 고쳐주려는 그 욕심만 버려도 이렇게나 강력한 힘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고방식 전환입니다. 그곳을 소유한 것처럼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회의실에 들어가든 아니면 낯선 파티장에 가든 그 공간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긴 내 구역이야. 라고요. 이 간단한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자세, 말투, 분위기 전체를 싹 바꿔서 자신감과 통제력의 아우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진짜 신기하죠? 이게 바로 제퍼슨 피셔가 법정에서 실제로 쓰는 시각화 기법이래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 거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 집에 놀러온 손님일 뿐이야. 어때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확 편안해지지 않나요? 압박감이 엄청 심한 상황에서 평온함과 신뢰감을 뿜어내는 정말 강력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런 주인의 아우라를 실제 대화에서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대화의 주파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스텝입니다. 첫째, 의식적으로 말을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통제력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둘째, 목소리 톤을 살짝 낮추는 겁니다. 낮은 톤이 안정감과 권위를 주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감정의 파도에 막 휩쓸리지 말고 대화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닻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그 차분한 주파수에 맞춰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장착했으니까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묘하게 여러분의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이나 칭찬과 도발을 번갈아 쓰면서 사람을 쥐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기술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섹션, 조종에 맞서 방어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직접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평소에 스스로한테 혹시 내가 이상한 건가? 이것도 내 잘못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뭘까요?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당신의 현실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죠. 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든지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이런 말들이요. 이 정의만 딱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조종들을 훨씬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여기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4단계 대응법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대화 속도를 늦춰서 생각할 시간을 버세요. 둘째, 감정적으로 네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하는 식으로 차분하게 내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상대가 어색한 침묵을 만들 때 그걸 못 견디고 막 말을 채워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함정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좀 다르게 기억하는데 이런 중립적인 말로 딱 끊어서 더 이상 논쟁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갈등은 키우지 않으면서 가스라이팅을 똑똑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나르시시스트 게임을 한번 보죠. 이건 아주 간단한 이중 함정이에요. 바로 칭찬 아니면 도발이죠.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칭찬한다? 그럼 그들이 통제권을 갖게 돼요. 그럼 반대로 도발하면 그래도 그들이 통제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어떤 반응이든 결국 그들의 통제욕을 채워주는 먹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맞아요. 바로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이런 영혼 없는 중립적인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 알겠습니다. 네,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알아두면 좋겠네요. 이해했어요. 이런 말들이요. 이 말들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냥 네, 정보 접수 완료. 이 신호만 보내는 거죠. 이렇게 감정적인 먹이를 딱 끊어버리면 조종자는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못 얻으니까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전략을 뛰어넘는 이 전략집의 최종 보스격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섹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어떤 공격에도 면역이 되는 그런 궁극의 내면 상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누구도 나를 자극하거나 흔들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언트리거러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아주 간단하고 멋진 비유 하나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피셔가 든 이 비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쪽이 입고 있는 보라색 셔츠 진짜 싫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요, 전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보라색 셔츠를 입고 있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나 확고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멋대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그냥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반응이 그들의 현실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반응이 그들의 현실을 결정한다. 이게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마디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의 모욕은 그냥 힘없는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쥐고 있던 힘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려면 그 전에 먼저 누가 내가 굳이 자리에서 일어나 싸워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어떠세요? 이건 그냥 단순한 소통 기술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한정된 우리의 에너지를 대체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